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주 전남 담양의 한 제지업체 공장에서 지붕 수리를 하던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취재진은 이 노동자가 사고 직전 업체 대표에게 현장이 위험하다며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노동자의 호소를 묵살했고 결국 6시간 뒤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담양의 한 제지업체 공장 지붕입니다. 녹이 쓴 푸른 지붕 한 켠에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김모 씨는 이곳 지붕 위에서 낡은 패널을 보수하던 중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씨가 밟고 작업하던 지붕이 무너진 건데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한편 MBC가 확보한 녹취 파일엔 사고 6시간 전 김 씨가 업체 대표에게 현장이 위험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사장님. 막 여기 지붕 다 꺼져버리네. 이거 완전 녹슬어갖고 나 밑으로 깔았는 줄 알았네. 현장에는 추락 위험에 대비해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안전 그물망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한 차례 지붕에 발을 딛다 떨어질 뻔했으니 사다리라도 갖다 달라는 김 씨의 요구에 대표의 답변은 무책임합니다. 이거 골 때리네. 차라리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는데요. 내가 안 돼? 예? 안 되냐고. 그 기둥만 밟아봐. 결국 김 씨는 사다리조차 없이 지붕 위에서 작업을 이어가다 추락했습니다. 해당 보수공사는 제지업체가 업체 용역을 맡겨 진행됐는데 김 씨는 용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물론 사업장을 소유한 제지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청에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상식이죠. 원청에서 상식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들을 책임을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고 이에 대해 용역업체 대표는 제지업체 측에 공사 중단을 요구한 사이 김 씨가 임의로 작업을 이어갔다고 주장했고 제지업체 측은 공사 중단 요청 사실은 확인 중이라면서 해당 업체와 자신들은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며 사고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공장에서도 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안전장치 없이 추락해 숨지는 등 막을 수 있었던 참사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광주를 찾아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산업의 용역비를 국비에 반영하지 않는 등 윤 대통령의 약속과는 다른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걱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코를 사진 찍어 정확하고 빠르게 동물을 찾을 수 있는 반려견 인식 기술을 둘러보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 장면을 고화질로 변환하는 시연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변환이 완료된 사진이고요. 전투를 비교를 해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것은 취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상기시키며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도 지금보다 2배인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광주는 일찌감치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입니다.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윤 대통령의 방문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사업이 순항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AI 직접 단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시가 올린 용역비 10억 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단계 사업은 AI 혁신 성장센터 건립 등 AI 사업을 고도화하고 기술 활용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주의 인공지능 사업 대선 공약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지켜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해남군의 한 행사장에서 국회의원과 군의원이 설전을 벌이는 영상이 논란입니다. 영상을 보면 국회의원에게 당당히 맞서는 군의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만만치 않은 구설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해남군 두륜산 잔디구장에서 열린 3.3 면민의 날 개막 행사 도중 고성이 오고 갑니다. 막말을 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윤재갑 의원, 국회의원에 맞서는 이는 박종부 해남군 의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윤 의원이 축사를 하면서 대응사와 관련된 군 의원의 말 실수를 지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최근 해남군 의회가 대응사 현장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호국대전 사업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고, 이 사실을 대응사 관계자들이 국회 정법회를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보하면서 윤 의원이 알게 된 겁니다. 짓는 날인데 어떤 군 의원이 이 군에 쓸 돈도 많은데 이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국힘당 의원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난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말 때문에 이게 큰일 났어요. 뒤이어 단상에 선 박종부 의원이 따지듯 물으면서 행사장은 엉망이 됐습니다. 윤재갑 의원님은 누가 그랬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어떤 아니? 박종부 의원은 지난 2019년 막말 파문에 이어 지난 2020년에도 해남군 의회 윤리위에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해남 대응사는 호국대전 건립과 관련한 해남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조만간 별도의 입장문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5.18) 부상자회가 행방불명자 신고자에 대한 전체 DNA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분석으로 암매장의 실마리가 드러났다며 행방불명자로 신고한 242명의 유전자 정보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단체는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추가 보상 접수도 필요하다며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상생카드, 전남은 지역사랑 상품권에 국비 지원이 내년부터 끊기게 되는데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 전통시장입니다. 상점은 물론 노점상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의 전체 소상공인 중에 무안사랑 상품권으로 등록한 가맹점 업체가 80%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무안군의 상품권 발행액 추산은 1,200억 원,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남 전체적으로는 올해 1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안군은 연간 40억 원에 달한 국비 지원금을 자체 재원해서 메꿔야 합니다. 전남에서 가장 발행액이 큰 해남군은 국비가 100억 원을 넘어 초비상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상품권 발행액과 할인율을 대폭 줄이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보조를 해줬던 이런 부분들을 전액 다 삭감을 한다고 하면 저희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현재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와 22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지역사랑 상품권. 소상공인의 버팀목이자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했지만은 국비 삭감으로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붕괴 참사가 난 광주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변호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문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9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학동 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을 따내게 해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2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등산 정상이 3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다음 달 8일 재개됩니다. 무등산 정상 개방은 지난 2019년 11월 2일 이후 3년 만인데 이날 개방 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방공포대 이전을 바라는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 금고 선정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산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8시부터 광산구 금고 선정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건에 연루된 장학회 관계자를 수사하기 위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산구는 차기 금고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 심의위원 명단을 경쟁은행 2곳에 넘겨준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최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 송정역의 임대 수수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우섭 의원에 따르면 올해 광주 송정역 입주업체의 평균 임대 수수료율은 37.1%로 용산역 24.9%보다 1.5배 높았습니다. 특히 이 같은 수수료율은 정읍과 오송, 신경주 등 다른 지방역사에 비해서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 높아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레일 유통이 임대 수수료율을 최고가 입찰로 진행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야기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